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박지현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3월 학병 시험이 끝났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친구들이라면 이 시험이 정말 설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치러졌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학병에서 중요했던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꼼꼼히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3월 학병 심층 분석 영상에서는요, 가장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저 멀리 수능 기출문제 또는 예비 수능 기출문제에서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3월 학병 문제가 어떤 식으로 비슷했고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변형 유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조금 얘들아 남다른 효과가 나타날 거랍니다. 어떤 식의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첨삭하는 것처럼 또는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이 인터넷 강의로 만나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현장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고 우리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3월 학병을 꼼꼼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3월 학병 심층 분석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선생님처럼 선생님의 자료를 펼쳐놓고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주어지는 많은 필기들을 같이 한번 옆에 채워 넣으면 된답니다. 선생님이 2번이랑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텐데요. 먼저 2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학병 문제 2번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4단원의 개체군과 군집에 관련된 문제였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컷 개구리와 그리고 다른 수컷 개구리 사이에서 암컷을 지켜내는 이와 같은 개구리와 개구리들 간에 덧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읽자마자 느껴지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뭘 가지고 왔느냐?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보기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보기 예문을 가져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텃세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정답이 된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쟁, 수컷 개구리와 개구리 사이의 경쟁. 근데 경쟁은 왜 안 되나요? 그죠? 경쟁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경쟁,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번뜩하고 대답이 떠올려진다면 이 개체군과 군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경쟁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궁금증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개체군과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마무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왜 하필이면 2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2번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 2번 문제를 잘 풀었어야지만 이 밑에 이제부터 밑에 13번 문제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면 사실상 이 문제가 이번 정답률이 50% 이하였던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졌던 문제였답니다. 저 외에는 2번 문제와 다를 게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고민했을 때 아이들이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말과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그리고 그들 내에서 상호작용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내려와서 개체군과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개체들 간의 무엇이다? 즉 개체들 간의 집단, 즉 개체들이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사자라는 개체, 사자들이 모여있는 이 사자라는 개체들 간의 집단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얘들아,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여기가 뭐 밀림 정도 되겠죠. 그 옆에는 얼룩말, 선생님은 얼룩말 좋아하거든. 얼룩말이라고 얘기해서 얼룩말이라고 얘기하는 얼룩말 개체들 간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걸 사자 개체군 또는 얘를 얼룩말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때 우리 좀 더 바로 훅 하고 들어가 보면 사자와 사자, 개체와 개체들 사이에도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정리해야 되는 건 개체들, 즉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바로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개구리 봤던 것처럼 얘들아 이 사자 사이에 저 멀리서 사자 한 마리가 나도 끼워줘 라고 하니 야 너 여기 올 공간 없어 라고 해서 덧세를 부립니다. 그죠? 그런 의미처럼 우리는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첫 번째가 2번 문제의 정답이었던 덧세가 된단다. 즉 개구리 안에 개구리가 또다시 들어오니까 아 너 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즉 이와 같은 덧세와 2번의 문제가 일치한다는 거죠. 이때 또 두 번째 해당되는 개체군 안에서의 상호작용에는 두 번째는 리더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위제가 있답니다. 리더제와 순위제. 여러분들은 리더제와 순위제를 잘 구분하셔야 된답니다. 순위제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1등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2등도 있고요. 얘들아 1등, 2등이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닭이야, 닭. 닭들이 막 싸워. 피 터지게 싸워. 막 싸우는데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고 여기서 1등 닭이 나온다면 진 2등 닭도 나오고요. 2등과 또 옆에 치열하게 싸워서 3등, 4등 이와 같이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순위제라고 얘기하는 반면 리더제는요. 1등, 1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리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기러기 생각하면 되겠지. 우두머리처럼 1등에 해당되는 또는 리더는요. 경험이 많아. 내가 저쪽에 가봤더니 저쪽이 진짜 따뜻해 라고 얘기하며 철새 이동에도 또는 기러기처럼 1등 또는 리더에 해당되는 것은 있는데 순위제와의 차이점은 나머지 기러기들에게는 2, 3, 4등이라고 얘기하는 나머지 서열은 매겨지지 않는다는 점이 리더제와 순위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는 덧세도 있고 리더제도 있고 순위제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도 있다? 사회생활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회생활에는 얘들아 꿀벌, 개미 뭐 이런 애들처럼 개미도 그 안에 분업화되어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상호작용은 개체군 안에서 개체군 내에서 사자면 사자, 꿀벌이면 꿀벌, 개미면 개미 이와 같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면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군집 나오죠. 쌤 군집은 뭔가요? 도도도도 여기와 이와 같이 개체들 간이 쭉 모여져 있는 이 개체군들의 집단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자와 얼룩말 또는 사자 얼룩말 말고도 선생님이 지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와 같이 군집 안에서도 개체들 사이에서 또는 군집 안에서도 뭐가 있다? 상호작용이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군집 즉 개체들과 개체들 간에 모여져 있다면 서로 나 고기 좋아하는데 나 여기 따뜻한 거 좋아해 라고 얘기해서 생태적 지위가 일치했을 경우에는 경쟁이 심해진답니다. 경쟁이 심해져서는 아예 한 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이 지나쳐서는 결국 베타라는 얘기는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또 두 번째는 경쟁은 하되 얘들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될 바야. 우리 서로 같이 서식지를 나누자. 분서라는 얘기가 분리하자는 얘기야. 뭐를 분리하자? 뭐 먹이도 분리하고 공간도 분리하고 공간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나 위쪽에 살 테니까 너 밑에 살아 뭐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식도 분리하고 먹이도 분리하고 난 낮에 활동할 테니까 넌 밤에 활동해.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걸 우리는 분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해당되는 애들의 특성은 이제 공생과 기생이 있답니다. 공생과 기생. 느낌 딱 알지? 공생이라는 얘기는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라면 기생은 그렇지 해를 주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생과 기생, 마지막에 네 번째가 바로 비식과 보식이 된답니다. 비식과 보식. 그런 의미에 우리는 비식과 보식, 얘가 바로 위로 올라가 볼까요?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로 13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 정확하게 말하면 피식과 보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와 같이 개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긋고 있다, 알았지? 초록색으로 긋고 있는 애들 먼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 먼저 증가했을 때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선생님 점점점점점 찍고 있는 거 보이니? 얘가 왜 이렇게 증가했나 봤더니 앞서 있는 애들을 먹어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보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위쪽에 해당되는 먹히는 애들을 우리는 피식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눈신, 토끼와 스라소니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에 해당되는 관계는 피식과 보식의 관계란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디귿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렸겠죠. 이것 때문에 허블나게 틀린 거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특히 경쟁과 베타의 원리, 경쟁 베타의 원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할 텐데 얘들아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왔다 알았죠? 그래서 옆에다가 그래프로도 한번 더 그리기.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서로서로 단독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 즉 서로서로 같이 한번 배양을 해봤더니 어떤 애들은 즉 선생님이 옆에다가 어떤 애는요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는 A가 있다면 어떤 애는요 같이 혼합적으로 사육했더니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 어메 B는 어때? 그렇지 사라져버렸지. 이와 같이 그 B라고 얘기하는 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짐. 즉 충분히 경쟁이 있었고요. 경쟁의 결과 A가 살아남았고 B는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너희들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의 그림의 피식과 보식에 해당되는 관계에 경쟁 베타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은 거랍니다. 알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번하고 13번에 해당되는 문제, 사실 13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번을 끄집어 온 거야.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밑에 선생님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의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된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